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주 전에 공개했던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새 프로젝트 착한 가격 식당을 기억하십니까? 주변 식당들의 평균 음식 가격보다 값은 훨씬 저렴하지만 재료의 품질만큼은 최고를 추구하는 곳을 찾는 착한 가격 식당. 기존의 착한 식당에 착한 가격이라는 기준을 더해 더욱 특별함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착한 가격을 상징하는 엽전 모양의 명패까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별점은 총 3개가 만점입니다. 지난 방송에선 무려 21가지 국내산 재료가 듬뿍 들어간 5,000원짜리 순댓국과 신선하고 두툼한 고기를 사용한 4,000원짜리 돈가스, 그리고 100% 메밀로 뽑아낸 국수에 메밀전까지 더한 5,000원 밥상을 각각 착한 가격 식당 1, 2, 3호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더 강력한 착한 가격 식당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착한 가격에 집밥 같은 정성까지 듬뿍 담은 그런 식당들입니다. 자, 그럼 착한 가격 식당 그 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핫 키워드로 떠오른 가성비,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든든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 프로젝트,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착한 가격 식당 찾기입니다. 음식의 가격과 질 좋은 식재료의 사용 유무,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까지 총 5가지의 기준으로 식당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사전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 80여 곳을 1차 후보로 선정한 다음 전문가들과 함께 2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검증에는 요리 전문가와 음식 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해줄 창업 컨설턴트도 함께했습니다. 착한 가격에 정성까지 더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하지만 까다로운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식당들이 아쉽게 탈락한 가운데 생선회가 들어간 푸짐한 밥상이 검증단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의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후보지, 푸른 바다가 반짝이는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한 백반식당. 여기는 우리가 그 산골이라기보다는 좀 아까 시골에 그냥 소도시에 마을의 어떤 그 동네고 아마 여기 또 주변에 바닷가고 하니까 언제 놀러 오시던 분들이 여기 들러 드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그런지 비교적 식당 안은 한산해 보이는데요.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거 꽃 다 피면 어떻게 하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과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메뉴판은 따로 있나요? 예. 메뉴판. 저희 식밖에 안 됩니다. 아, 동생이요? 네, 5명이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정식의 가격은 6,000원. 인근 식당들의 밥값에 비해 2,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6,000원짜리 백반 정식,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야, 이게 다 뭔가요? 우와. 오, 전어도 있어. 와, 진짜 많다. 이게 6,000원이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한상입니다. 종류도 안 겹치게 너무 여러 가지. 김치부터 나물과 생선구이, 생선회에 갖가지 마른 반찬과 달걀 부침까지 반찬 수가 엄청납니다. 보면은 해산물부터 뭐 채소, 나물, 김치, 뭐 장아찌, 마르창까지 구성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밥도 되게 많이 먹으니까 보통 공깃밥 몇 개
원래 밥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곱게 들어간 그 향이 확 난다. 그렇죠? 구수한 된장국 안에는 작은 게도 가득 들어있는데요. 먼저 된장국부터 먹어봤습니다. 맛있다. 세상에 이것만 해도 어떤 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말아도. 콩이 들어있으면 국물 너무 달아. 다양한 반찬 중에서 검증단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생선회입니다. 저녁이랑 이거는 뭐예요? 여기. 날씨는 안 나오니까. 바다 낚시하세요? 네, 우리 아니 낚시하고 매일 아침마다 직접 잡아 상에 올린다는 전어회와 숭어회.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쫄깃쫄깃. 생선 그 자체. 약간 선도가 떨어져서 구워 먹거나 이렇게 졸여 먹는데 여기는 잡으시니까 그냥 다 좋은 재료들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6,000원짜리 이런 물건가 나오나.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메인을 이렇게 밥상에다 차려주시니. 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깔스러운 양념장을 듬뿍 얹은 따끈한 전어구이도 있습니다.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 생선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진짜 두툼하게 하나 자체 한 마리씩의 메인이 될 만한 크기를. 짭조름한 양념에 두툼한 전어구이. 맛은 어떨까요? 저렇게 조림을 했는데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에요.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을 좀 있지만 강하지 않은데도 뭐 비리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고. 6,000원에 먹는 푸짐한 밥상.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달걀 부침엔 채소가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직접 담가 손맛이 밴 김장김치에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매콤한 파김치. 그리고 이것은 두릅나물입니다. 이런 두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어저께 백화점에 갔더니 요만큼에 8,000원? 요 정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진짜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있는 거 다 꺼내서 차려주는 그런 밥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넉넉한 인심에 감동한 검증단. 그때 뭔가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혼자 드셔도 저렇게 많이 드시는. 바로 혼자 오신 손님인데요. 1인 밥상인데도 같은 종류의 반찬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우리는 다 농사지고 우리 아저씨가 농사지고 쌀 이런 거 다 해먹고 또 닭도 우리가 닭을 키우는 데에 이제 계랑 나가 하고 또 조금 모지르면 또 사가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아저씨가 다 해서 갖다 주면 내가 또 조리하고 맛도 좋고 질도 좋고 그다음 또 양이 일단 푸짐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가성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딸기 자체가 좀 빈말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난 후 식당을 나서는 검증단. 너무 싸게 먹어서 어떻게 해요? 안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저렴하게 판매하시나? 사람을 안 데리고 내 혼자 하고 내 집인 게 뭐 새 같은 거 안 나가지. 직원 없이 부부 둘이서만 만들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제 최종 평가를 내릴 시간입니다. 6,000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질 좋은 반찬들 그리고 푸짐한 양. 직접 주인들이 키우고 잡아온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의 그 불문함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따뜻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과 식재료 그리고 맛까지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별점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직접 확인하지 못한 위생을 제외하고는 평균 2개 이상의 높은 별점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개 촬영을 요청했는데요. 그럼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또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촬영하려고 와서 괜찮으세요? 하면 되지 뭐. 오늘의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후보 전희순, 김명석 부부입니다.
푸른 바다와 산이 만나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 듯한 작은 마을. 아침 해가 채 뜨기 무섭게 남편 김명석 씨가 서둘러 가게를 나섭니다. 인근 바닷가에서 새벽녘에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그쪽 바다는 고기가 잘 안 되고 밑에 있자 내신 쪽에 이쪽 바다에 고기가 잘 돼요. 평소엔 직접 잡지만 바쁠 땐 이웃이 잡는 생선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기 많이 잡으셨나? 오늘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요즘 가장 많이 잡힌다는 숭어는 명석 씨가 주로 가져가는 생선 중 하나인데요. 제철 숭어와 전어를 바구니 가득 담습니다. 매일 그날 사용할 만큼만 받아갑니다. 한 몇 년 됐어요. 식당 할 때부터 내가 잡아가지고 수시로 저 고기만 잡히면 주변에 많은 이제 고기를 내가 있으면은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오라 또 정해서 뭐 주기도 해요. 식당에 오자마자 바로 손질을 준비하는 명석 씨. 화로의 쫄깃한 식감은 가장 싱싱할 때 손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싱싱할 줄 해야 맛도 있고 이게 1시간 지나비고 나면은 손질해도 별로라.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남편 명석 씨가 생선 손질에 여념이 없는 사이 아내 희순 씨는 부지런히 밥상을 차릴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밥에 찹쌀을 섞어주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럼 우리 농사지어가고 찹쌀하고 섞어가 그러면 밥이 반질반질하게 맛있거든. 그래서 그래가 손님들 줘요. 그러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쌀 좋다고 더 밥 맛이 좋다 그러는데. 농사지은 쌀에 찹쌀까지 넣고 밥을 짓는 희순 씨. 그리고 향한 곳은 가게 옆 저장고. 국을 끓일 된장을 담으러 온 건데요. 여기. 자, 이게 바로 조선된장이에요. 작년에 담아놨다 묵고 이래 물카가 묵이 된다 이거. 그래야 맛있어. 농사지은 콩에 직접 담근 간장을 넣어 묵힌 된장은 구수하면서도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이거 보쇼. 김치는 한 해 물카가 묵다 이거. 제장을 해가. 올해는 작년 거 묵고 딱 이래 제장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식당 하면 그때 못 먹는다 이거. 그럼 딱 제장해놨다 이래 많이 담아놨다가 그래 먹는다 이거. 근데 축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야. 기가 그건 모르고 우리는. 왜요? 우리 농사 지은 게 모르지. 배추도? 농사 지어가 하는데 어찌 알기고. 이곳의 모든 식재료는 전부 전희순, 김명석 부부의 손길을 담아 수확한 것들입니다. 가을 태양에 말린 고추부터 단단하게 연근 양파와 알알이 꽉 찬 마늘까지. 무엇보다 직접 잡은 청어는 바짝 말려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한답니다. 아, 맛있겠다. 재료 자랑을 마친 희순 씨가 된장국 끓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된장비리로 빨리 잡아. 된장국의 깊은 맛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료는 바로 이 돌개입니다. 이것 또한 이웃사촌이 이른 새벽녘부터 바닷가에서 잡아온 재료라는데요. 우리 안 잡으면 갖다 준다 이가. 또 우리 잡으면 또 저 또 주고 갈라먹고 그런다. 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집에 밥도 먹고 이래서 한 게. 우리는 욕심 안 부리고 밥도 많이 주고 이래서 한 게 뭐 저거 없으면 국 이런 거 반찬 그런 거 더 먹고 이런 거 더 잡아가 갖다 준다 이가. 제철을 맞은 돌개는 크기는 작지만 제법 살이 통통합니다. 특히 요즘엔 알이 꽉 들어차 있어 더욱 고소한 풍미를 낸다는데요. 때문에 별다른 재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된장을 풀어낸 물에 돌개만 넣어도 감칠맛을 담은 된장국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야, 언제 그리 빨리 해노? 야, 주세요. 오, 이거다 싱싱하다. 그리고선 남편 명석 씨가 손질한 숭어를 물에 씻고 곧바로 전어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가을에는 진짜 꼬시고 맛있고 봄에도 맛이 있어. 사람들이 말을 하기로 가을에 나면 맛있다 이래도 봄에도 맛있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기막힌 맛의 전어부터 쫀득한 식감의 숭어까지 이 두 가지 생선을 회로 떠서 반찬으로 준비합니다. 전어는 두툼하게 썰어내어 식감을 살려주는데요. 이른 아침에 잡은 화로로 뜬 회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이 맛이 안 나긴데. 쫄깃쫄깃해.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 숭어를 잡은 걸 봐서는 더 심심한 것 같아요. 생선의 맛에 감탄하는 사이 남편 김명석 씨가 또 다른 재료 준비에 나섰습니다. 7년 전 하나둘 심기 시작한 엄나무는 어느새 500그루를 훌쩍 넘길 만큼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나무 나무 중에서 최고 비싼 키로에 3만 원씩. 이제 철 따라서 이제 나물이 이제 자꾸 바꿔진다 아닙니까? 겨울철 되면은 시금치가 사람한테 좋다고 그렇게 되고, 이제 자꾸 이제 봄에 이제 올라오는 순 이런 걸 이제 주고 또 가죽도 주고 자꾸 수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지죠. 제철에 맞는 찬을 제공하는 것이 부부의 비법. 모든 식재료 공수에는 부부의 비법이 있습니다.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명석 씨의 닭장. 이곳에서 갓 낳은 따끈한 달걀을 꺼내듭니다. 7개요. 작년 가을에 이은 닭은 거의 다 팔아먹고 이제 한 11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앞에 여기 있는 거는 올 봄에 사이에서 지금 많이 컸어요. 좀 있으면 알 많이 나올 거예요. 경아, 엄나물하고 계란하고 가져왔어요. 맛있게 해요. 엄나무 잎은 향과 맛을 살리면서도 씁쓸한 맛만 제거하기 위해 끓기 직전에 물에 살포시 담가 숨만 죽인 후 바로 건져내는데요. 거기에 직접 농사지은 깨와 참기름 그리고 마늘을 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 농사지어 얻은 재료 아낌없이 듬뿍 넣고 버무려줍니다.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니 농사지가고 버리가 하는데 너무 내 돈도 중하면 너무 돈도 중한 줄 알아야지. 또 많이 받으면 되는가? 많이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나이가 이제 뭐 60이 넘었는데 그 돈벌이가 막인데 젊었을 적에 새가빠지 해가 돈을 벌이고 했는데 나만은 뭐 좀 정말해서 넘도 배려를 할 줄 알고 이래 살아야지 뭐.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식재료 또한 배려라고 믿기에 이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겠죠. 집에서 난 계란은 땅땅하다. 계란. 텃밭에서 갓 따온 청양고추로 매콤함을 더한 달걀물이 완성되면 팬에 한가득 부어 두툼하게 부쳐냅니다. 오늘 아침 잡은 전어는 횟감용 외에도 구이용으로 손질하여 또 다른 맛의 반찬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계란 부침과 전어구이가 고소한 맛과 향기를 풍기는 사이 희순 씨가 더욱 바삐 움직입니다. 아침에 잡아온 해삼, 피조개와 함께 갖은 재료와 특제 양념을 듬뿍 넣어 조물조물 무쳐내면 새콤하면서도 바다향이 살아있는 해삼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반찬의 수만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 그럼 여기 지금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반찬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준비해놓은 반찬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네. 무슨 반찬을 9가지나 하시나요? 근데 반찬을 그 적당하게 줘야 밥을 먹고 가자. 이건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전에서 이리 해가 뭐 조물조물 해가 뭐 되지 뭐 별실이 크기만 돈 들고 그래 안 한 게. 아니 어머니 근데 6,000원인데 반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있는 게 해줘야지 그러면. 정직한 식재료에 푸근한 인심까지 가득 담은 밥상. 보슬보슬 계란찜부터 쌉싸름한 맛의 엄나무인 무침. 담백하게 구워낸 생선구이와 도톰하게 썰어낸 자연산 생선회.
이 맛을 찾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손님들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희순 씨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밥그릇에 넉넉한 정으로 담아내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부부가 준비한 반찬이 하나둘씩 자리 잡으며 어느새 가득 채워진 한상. 지난 30년이 넘도록 남이 아닌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밥상을 차려냈기에 밥상을 받아든 어머니에겐 일터에서 쌓은 노고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겐 잊고 지냈던 추억의 맛을 전하기도 하는 거겠죠. 15년 전부터 다녔어요. 얼마나 여기 싸우고 맛있으니까 이거는 일을 잘해주니까. 고성읍에서 14km 정식으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옵니다. 진짜 자주 오시네요. 네. 여기 이렇게 해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주고도 6,000원이야. 그러니까 고성읍에서는 비싼데 한 8,000원, 10,000원 하는데 이렇게 주는데 누가 안 온 사람이 있겠어요? 이곳의 밥상은 처음 찾은 손님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남깁니다. 확실히 싱싱하네. 푸짐한 양에 놀라고 신선한 맛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싱싱한 화로회와 갖가지 반찬들. 이곳을 처음 찾은 이들은 이 맛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맛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또 이 주변이 또 바닷가라 그런지 좀 싱싱하고 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물고기도 좀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커피숍에서 차 한 잔 이렇게 바다 경치를 보고 먹었는데 이제 커피값이 7,000원 줬어요. 7,000원. 근데 보통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가성비만 뛰어난 식당이 아닌 정성스러운 한 끼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기에 전희순, 김명석 사장은 늘 다짐합니다. 음식을 이리 주면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다. 우리 할매가 해주는 반찬이다. 이렇게 사람 참 많아. 내 사는 데 대해서는 뭐 내 몸 건강하면 막 사람들 반찬 밥도 해주고 그럼 먹고 가면 고맙다고 그런 게 그게 좋고 내가 이리 하겠지. 하면 이제 내 몸 힘 닿는 데까지는 하겠지.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려내고 싶다는 이곳은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착한 가격 식당 두 번째 후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 잡은 것. 팥 전문점. 예, 그리고 주로 죽하고 단팥죽, 새알팥죽이고 호박죽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팥죽 3가지고 팥 어차피 삶으시는 길에 빙수하시는 거니까. 식당에 들어서자 카운터 안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부부의 분주한 모습이 보이고요. 카운터 앞에는 호박과 팥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호박은 다 호박죽 넣으시는 거예요? 호박죽에 하고 호박식혜요. 네. 팥도 넣으시는구나. 네. 이걸 어디서 사갖고 오시는 거죠? 네, 다 마을에 한꺼번에. 호박과 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이곳 음식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메뉴판을 보니 팥과 호박을 이용한 모든 메뉴의 가격이 3,000원. 주변 지역 죽 전문점 가격의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착한 가격이지만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팥으로 저 정도 가격대를 하시면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양은 안 받지.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단팥죽 하나, 호박죽 하나, 새알심팥죽 하나. 주문 후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장의 모습이 테이블에서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되게 구수한 향이 나네요. 그렇죠. 주문하고 이제 푹시니까 저런 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팥을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 이쁘다. 죽에는 원재료의 진한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이제 설탕이 들어가고 당분이 들어가면 색이 훨씬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소금 간 하신 거고, 호박죽 같은 경우도 단호박으로 많이 쓰는데 일본 호박으로 쓰셔서 이렇게 섬유질이나 이런 게 다 있고, 실제로 이제 팥을 사용하시니까 팥도 이렇게 고명처럼 올려주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팥을 곱게 갈아낸 새알심 팥죽과 통팥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단팥죽.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굉장히 진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하면서 살롱한 기분이 있잖아요. 이거 농도 자체를 팥의 앙금으로 이만큼의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단팥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쌀이나 이런 걸 안 넣기 때문에 통팥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끓이거든요. 여기는 정말 팥이 주인공인 거 맞아요. 팥 자체가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잘 쓰셨어요. 팥죽에 빠질 수 없는 새알심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찹쌀을 굉장히 잘 비벼가지고 농도가 너무 되게 반죽을 하면 찹쌀이라도 끓였지만 약간 식감이 뻣뻣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죽의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형태는 형태대로 잘 유지하면서 씹었을 때 약간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팥을 삶고 그다음에 갈고 새알 반죽을 해서 끓이고 이런 공정들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있구나가 실제로 먹었을 때 한 입 딱 뜨는 순간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화사하고 진한 노란색을 띠는 호박죽은 마치 호박을 그대로 담아낸 듯합니다. 하나하나가 작품이네. 네.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섬유질감도 잘 느껴지고 그리고 호박도 잘 익은 좋은 호박 쓰셨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곳에서는 죽과 함께 나박김치가 제공되는데요. 이 또한 엄마가 담가주는 할머니가 가정에서 먹었던 그런 물김치. 진한 팥죽 한 숟갈에 나박김치 한 모금. 두 음식의 조합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그래. 착한 가격 식당 두 번째 후보. 5개의 항목에서 평균 2.7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식당 주인을 만나 착한 가격 식당 공개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해 음식을 만드는 박수자 이재용 씨 부부입니다. 손님이 뜸한 해질녘. 어디에선가 호박을 하나씩 챙겨 매장으로 나르는데 한창인 이재용 씨. 호박을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2층에 호박 창고가 2층에 있거든요. 건물 2층에 중요한 식재료를 보관해두고 있다는데요. 벽면이 온통 호박으로 가득합니다. 매년 가을마다 1년치 호박을 사다 놓고 이곳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 용도는 사무실인데 호박을 많이 비치를 해야 되니까 호박 창고가 돼버렸습니다. 팥 창고하고. 공인중개사 박수자. 3년 전 운영하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같은 건물에 죽집을 개업한 부부. 이제 부동산 사무실은 호박과 팥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호박 농사 짓는 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집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구입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써본 것 중에 하여튼 뭐 그냥 일명 맷돌 호박이라고 하는 이 호박이 가장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볼이 깊고 분이 이렇게 하얗게 나 있는 게 당도가 다 생긴 거예요.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본 것 중 가장 맛이 좋다는 호박. 색깔이 엄청 주황색이네요. 오렌지색. 네, 잘 익은 거. 호박더미 한켠엔 부부의 또 다른 보물, 팥 포대도 있는데요.
수입 팥은 팍 굵어요. 근데 국산 팥은 좀 잔잔하니 팥 알갱이가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전국 농가를 수소문에 공수했다는 팥들. 품질 좋은 팥을 구하느라 고생도 많았답니다. 정말 너무 비싸요. 한 3배 정도. 300% 올랐죠. 작년에 3배. 비싸가지고 여름에 빙수할 때 팥값 더 오를까 봐 이렇게 좀 많이 확보를 해놨죠. 가격이 올라도 국내산 팥과 호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껏 발품을 팔아 저렴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영업이 끝난 그 시간부터 부부의 팥죽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루 판매할 만큼의 팥만 덜어내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팥에가 돌이 많아요. 어떤 거는 한 번에 푹푹 떠버리면 돌이 같이 올라와요. 단단하고 깨끗한 팥만 골라내 사용하는 박수자 씨. 팥의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첫물은 꼭 삶아 버린다고 합니다. 한 번 삶은 팥 그대로도 죽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압력솥에 한 번 더 삶아내는데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녀만의 레시피입니다.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삶아서 버리면 팥에서 약간 단맛 같은 게 난다 그래야 되나? 시중에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냄비에 한 번, 그리고 압력솥에 또 한 번. 팥을 삶는 데만 2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 밑작업을 마쳐야만 팥의 풍미가 더 좋아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설탕 넣고 졸이면 빙수팥이 되고, 갈아서 이제 새알심 넣고 끓이면 새알심 팥죽이 되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3가지를. 긴 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 부부는 매일 밤 이렇게 팥을 삶아냅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주방에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는 박수자 씨. 3,000원에 판매되는 죽 한 그릇에도 누구나 배부르고 든든하도록 쌀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새알심 팥죽에는 전날 삶아 식혀둔 팥을 곱게 갈아 사용하는데요.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작업입니다. 한 번도 음식점을 해본 적이 없지만 부부는 환갑의 나이에 죽 전문점을 시작했다는데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참 잘 써드렸어요. 시골 가면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죽 써드리면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니는 나중에 죽장사해라. 그래, 근데 꼭 그래서 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팥을 삶는 작업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팥죽이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더 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쌀을 붓고 나서도 1시간 이상 꼬박 저으며 끓이는 작업. 이거 제 담당입니다. 왜 아버님께서 젓는 건 담당하게 되셨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혼자서 밭 세우면서 다른 일 못하니까 한 사람이 이게 맡아서 져서 주지 않으면은 이 팥 타기도 하고 팥죽이 안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하죠. 마당쇠 역할. 남편이 마당쇠 역할을 하는 사이 아내는 호박죽을 준비하는데요. 남편이 팥죽을 저어주는 사이 재빨리 호박 손질을 마쳐야 합니다. 호박죽도 쌀을 갈아 넣고 한참을 끓여야 합니다.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야만 맛과 식감이 살아나는데요. 때문에 남편은 아침마다 양손으로 죽을 끓입니다. 그 사이 아내는 또다시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뭐예요, 손에 드신 게? 쌀 불린 거예요. 새알심 만들 재료 빻으러 가는 거예요, 방앗간에. 재료 한 번도 사서 해본 적 없어요. 왜요? 그냥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파는 음식이지만 내가 집에서 그냥 먹듯이 그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를 안 사서 하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수자 씨는 늘 이렇게 직접 쌀가루를 빻아서 사용합니다. 새알의 찰기가 팥죽의 맛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한 3년 됐을 겁니다. 이제 팥생 오픈할 때부터 했으니까 빻는 그에 따라서 조금 맛도 차이가 나고 차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래 정석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직접 빻아온 쌀가루를 넣어 만든 반죽으로 새알심을 빚기 시작합니다. 내일 해야 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모양이 으깨지고 좀 냉동 보관을 안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3,000원짜리 죽 한 그릇이지만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작업은 그날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팥이 되직하게 끓여지면 정성 들여 빚은 새알심을 듬뿍 넣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국내산 팥과 쌀, 천일염으로만 맛을 낸 새알심 팥죽이 완성됩니다. 뜨겁죠? 뜨겁지. 조심하세요. 천정 딜라. 진짜 그냥 팥맛이네요. 팥맛이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네. 소금 간만 하니까. 한 그릇만 먹어도 속 든든하게 하루를 버텨내도록 정성과 배려를 담은 팥죽입니다. 삶아둔 팥을 갈지 않고 껍질째 그대로 사용하는 단팥죽. 최소한의 설탕만 넣어 맛을 내고 계피가루와 잣을 고명으로 얹어줍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 호박죽은 호박과 쌀, 최소한의 설탕만 넣고 2번 삶아 부드러운 팥을 고명으로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나박김치 역시 국내산 재료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김치도 매일 담궈요? 아니요. 김치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으면 먹으면 확실히 또 맛도 있고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이 싸게 파니까 이런 걸 여기다가 돈을 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근데 손님들이 나보고 이 김치도 팔으래요. 배추와 무, 쪽파를 나박나박 썰어 넣고 농사짓는 지인에게 직접 받은 고춧가루로 맛을 냅니다. 달걀을 넣는 건 나박김치의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박수자 씨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되고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그 가치를 아는 손님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에도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에도 좋은 3,000원 팥죽 한 그릇. 기대 이상의 맛과 여럿이 함께 먹어도 부담 없는 가격에 손님 대다수가 단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알기부터는 거의 뭐 집에서 굳이 안 해먹고 이렇게 와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엄청 싸요. 그래서 자주 와요, 제가. 자주. 맛있고. 싸고 저렴하고 내가 쏘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죽만큼 사랑받는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팥빙수입니다. 직접 만든 팥을 얼음에 듬뿍 넣어 만드는 빙수 역시 3,000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상하다고, 너무 싸다고. 근데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나이도 이제 그래도 좀 먹을 만큼 먹고 하니까 그냥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2,500원 했는데요. 작년에 팥값이 완전 폭등인 거예요. 이거 흉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500원 인상했는데 손님들이 처음에 2,500원 할 때 그러더라고. 그 마음 끝까지 변치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래서 팥값만 안정되면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할 것 같아. 해야죠. 하려고 그래요.
국내산 재료만 고집해 정성으로 끓여낸 3,000원 팥죽.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착한 가격 식당 후보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양평. 먼저 외관에 적힌 메뉴부터 살펴봅니다. 메뉴가 심플하고 콩국수, 찐만두, 겨울에 순두부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맘때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건 오직 콩국수뿐이랍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 가격표에 적힌 콩국수의 가격은 6,000원. 근처 다른 식당에 비해 1,000원 이상 저렴한 편입니다. 서울 같은 여의도 같은 데 유명한 콩국수 있거든요. 8,000원 정도 하는데 콩도 보이는데 국산콩을 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가격이 좀 착하다 할 수 있죠. 콩국수를 주문하자 밑반찬이 준비되는데요. 일단 양쪽으로 덜어놨어요. 매콤하게 버무린 열무김치와 시원한 백김치가 입맛을 먼저 돋웁니다. 주문한 콩국수가 나왔습니다. 뽀얀 콩물 사이로 탱탱하게 자리 잡은 넓적한 면이 인상적인데요. 콩국수에 보통 소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이 칼국수 면이 나오고 하니까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고 맛을 보는 검증단. 맛있다. 진하네. 좋은 콩을 묻지 않은 해콩으로 했을 때 그 고소한데 되게 단맛이 깔리는 그런 거. 여기 이제 거뭇거뭇한 게 서리태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 대도에 비해서 단맛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랑 단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먹기에도 좋고 맛도 진하게 느껴지는. 다른 검증단들도 콩물의 맛을 느껴보는데요.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 오래된 경험에서 그렇다면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콩국수 면의 맛은 어떨까? 신중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국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국물의 맛이 식감이 좀 덜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차가운 국물이 섞여 있는데도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나름 반죽하고 숙성하고 이런 나름의 노하우들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콩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이 김치 또한 검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숙성을 잘 시켰어요. 그래갖고 국수하고 너무 잘 맞아. 단단 국면하고 질기고 막 그러는데 이건 찔기지도 않고 정말 잘 익었어요. 김치 같은 경우는 양념을 많이 해서 하는 김치가 아니라서 배추에 절여진 정도 그리고 이제 숙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거든요. 정말 너무 완벽해요. 맞죠? 깨끗이 비운 접시가 100마디 말을 대신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봄에 이거 다 담은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했죠. 김치 냉장고 안 정갈하게 담긴 김치에서 주인의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콩국수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낸 검증단. 먹고도 아쉬워요. 국물까지 다른 게 아쉬워. 한 번도 안 먹었다. 가벼운 걸음으로 가게를 나서는데요. 사장님 저희 얼마예요? 저기 5개니까요 3만 원. 너무 저렴해서 어쩜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면 메뉴가 많지 않은 거라 저희가 세가 안 나가요. 인건비가 안 나가고 세가 안 나가요. 이곳 콩국수에 대한 검증단의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그 재료에서 느껴지는 맛이 정말 좋은 콩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묵지 않은 해콩 그리고 국산 콩에서 느껴지는 고소하고 단맛. 메뉴가 단순하게 딱 하나니까 심플하니까 로스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 코스트가 오히려 이제 그 코스트가 낮게 책정될 수 있거든. 거기다가 약간 외곽에다가 하니까 손님들한테는 착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항목에 대한 별점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가격, 식재료, 맛 모두 3개 만점의 별점이 주어졌는데요.
식당에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영 사장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찍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콩국수를 만드는 이은신, 한철수 부부입니다. 동이 튼 이른 새벽. 새벽 5시부터 남편 한철수 씨가 콩국수 만들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콩국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는 콩.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콩이 땡글땡글하고요. 이건 다 좋은 콩인데 뭐 잘 여물어가지고 덜 여물은 콩은 좀 찌글찌글해요. 네. 콩도 아무 때나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여문 콩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시기도 정해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한 해 여름에 한 40가만, 45가만은 우리가 소비되니까. 그럼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가을 농사 진 거예요. 금년은 아직 안 나오니까. 매년 가을마다 수확한 햇콩의 가격은 한 가마니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산 콩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약 1.5배 이상. 그런데도 국내산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싸도 맛이 틀려요. 이게 더 고소한 맛도 있고 좀 약간 단맛도 난다랄까. 콩국수 맛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비밀 병기도 준비합니다. 이건 서리태요. 백태만 하면 콩맛이 들라고요. 좀 비싸도 서리태를 넣어가지고 해야 제맛이 나요. 콩콩 맛이. 그래서 손을 보고라도 서리태를 쓰는 거예요. 오직 좋은 콩물을 내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백태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서리태. 이렇게 질 좋은 국내산 콩에 물을 붓고 4시간여 기다려주는데요. 긴 기다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콩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업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잘 불려졌어요. 주물러가지고 약간 짜게 줘야 돼. 그래야 이게 잘 된 거야. 콩가마를 버렸죠 뭐. 네? 콩가마. 가마? 국산 콩 엄청 비싼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했대요? 아니 아까 제 맛이 나야 되는 거지. 맛이 안 나는데 그걸 손님한테 파나 안 되지. 콩 삶는 일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콩을 삶은 뒤 뜸을 들여야 구수해진다는 비법을 터득했다는데요. 막 이렇게 서리태도 넣고 그러시는데 돈 더 올릴 생각은 안 하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요? 콩값이나 많이 오르니까 뭐 6천 원만 받아 우리 저거 나오니까 상관없어. 남는 게 있긴 하나 봐요? 아우 품값 나왔잖아 품값. 품값만? 네, 2만 원으로 품값만 나오면 되지. 다 까졌어요? 잘 까졌어. 고르긴 해. 이후 껍질을 깐 콩은 백태 5, 서리태 1의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저울까지 사용해가며 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굳이 콩 비율을 재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맛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맛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황금 비율에 맞춰 포장해 놓은 콩은 기계에 부어준 다음 소량의 물을 넣어 한 차례 갈아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콩의 입자가 살아있게 갈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입자 크기로 갈리는 이 기계는 남편 한철수 씨가 특별히 아끼는 것 중 하나라는데요. 그거 다 내가 다 만드는 거야. 어쩜 이렇게 다 잘 만드세요? 내가 맥가이버니까 그냥. 응? 가게에서 사용하는 콩 껍질을 벗기는 기계, 콩을 삶는 기계, 콩 가는 기계까지 모두 한철수 씨의 손에서 탄생된 작품들입니다. 옛날에는 건설 중장비요. 그거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거 식당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같이 부부끼리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맛있게 갈린 콩물은 철망에 한 차례 걸러 담아주는데요. 뽀얀 빛깔을 뽐내는 콩물. 한눈에 봐도 진해 보입니다. 너무 묽게 하면은 콩국물이 고소해지지 않고 너무 적어서 안 돼요. 콩물을 숟갈로 이렇게 퍼먹을 정도,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금방 간 콩물, 맛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맛을 봤습니다. 진짜 진해요. 그래야 콩국수 제맛이 나는 거예요. 콩국물은 원래 이렇게 달아요? 설리태를 섞어서 까만 입자가 설리태예요. 설리태를 섞어야 그 맛이 나는 거지 매지 콩을 해가지고 그 맛이 안 나요. 세상에. 콩 외에 다른 첨가제를 넣지 않는 만큼 보관에도 신경을 써줍니다. 콩물이 완성될 즈음 아내 이은신 씨는 김치 보관 창고로 향하는데요. 작년 겨울에 담궈놓은 이 백김치는 적당히 익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추울 때 나온 배추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 더울 때 갑자기 옷 자란 배추보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 떨어질 때 하면 좀 속상해요. 이게 맛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왜 이러냐고 그러실까 봐. 단순한 반찬 한 가지에도 먹는 사람을 위한 배려를 담는 정성.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콤한 맛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작년 겨울 특별한 레시피로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콩국수 시원한 거 찾으시니까요. 콩국수랑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랑 열무랑 얼갈이랑 섞어서 같이 했어요. 하루 판매할 양만큼 김치를 가져와 냉장고에 넣고 나서야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세 개만 해줘. 국수 3개요. 예, 알았어요.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들기 시작할 무렵 주방 안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국수를 삶기 위해 아내 이은신 씨가 냉장고에서 꺼낸 건 하룻밤 숙성된 반죽입니다. 전날 해야지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가지고요. 전날 딱 담아가지고 2분씩 해서 냉장고에 다 담아놨다가 거기서 놨어요. 그래야지 면이 더 쫄깃거리고 더 좋죠. 숙성이 돼요. 숙성된 반죽은 밀대로 밀어 면으로 뽑아주는데요. 이때 면은 칼국수 정도의 굵기로 뽑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국수를 해야지 그 일반 국수는 너무 가늘어가지고 쫄깃한 맛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칼국수면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되게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면이 맛있다고. 쫄깃거리고 어떻게 쫄깃거리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쫄깃한 맛을 지키기 위해 삶은 면은 곧장 찬물로 옮겨 한 차례 식혀주는데요. 쫀득하면서도 탱글탱글함을 갖춘 면은 가지런히 그릇에 담아주고요. 고소함을 진하게 품은 콩물까지 아낌없이 부어주면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온전히 시간과 정성만을 들여 만들어낸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탱탱함을 간직한 국수의 자태에서 그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콩국수 맛을 잊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았다는 손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곳 콩국수의 맛을 어떤 추억으로 남겨놓고 있을까요? 가격이가 이런 음식을 봐서는 음식 재료를 봐서는 엄청 싼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이 가격에 이런 실을 못 먹어요. 누가 콩국수를 좋아하면 어른 입맛이라 했던가요? 이곳의 콩국수는 어른보다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랍니다. 우유만 찾던 아이도 금세 콩국수 맛에 푹 빠져드는데요. 건강한 요리에 대한 철학, 맛있는 요리에 대한 열정. 고생과 수고를 더해서라도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 그 모든 것을 담은 콩국수를 만들겠다는 이은신, 한철수 부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작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일단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 단골들이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에 못 오면 섭섭하다고. 그분들이 진짜 실망하지 않게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그 맛을 유지하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어요. 이 한 그릇의 콩국수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어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 담긴 음식을 만들고 있던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을까요?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어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 담긴 음식을 만들고 있던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지 기자입니다. 가능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가격 식당. 오늘 그 두 번째 편의 명패를 증정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이 빛나는 명패의 주인공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6,000원짜리 푸짐한 정식 한 상을 제공했던 첫 번째 식당. 아유, 이거 다 동서를 지시나 보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농산이다 나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지금 모 심는다고. 아, 모 심는다고? 예. 아, 지금 벌써 모 심을 철이죠? 예. 지금 바쁘지, 촌에서. 한참 바쁠 때네요.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선물 좀 드리려고 서울에서 선물 갖고 왔어요. 무슨 선물로? 공개합니다. 착한 가격 식당 제4호점 별 3개 만점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말라고 이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로 받으면 되겠나 이거?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착하게 물론 착하게 살라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기분 참 조심. 아이고, 이 서울 사람이 이 촌 사람을 이런 선물로 주면 되겠나요? 진짜. 아, 되겠죠. 대신 밥 한 그릇 대접해 주시면 되죠. 아이고, 이 밥 한 그릇 그게 뭐지라고. 내 채해줄게.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제게도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에 정성이 가득한 한 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오호, 야, 이 한 상이에요. 일단 반찬만으로 억소리가 나는 구석입니다. 이게 다 6,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이 개군요. 야, 이 시골 밥은 이래요. 시골 밥은 이렇게 고봉밥. 야, 일단은 이거 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직접 잡은 숭어회랑 전어회입니다. 활어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회 한 접시 2, 3만 원 가격이 훌쩍 넘는데 회에서부터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말 신선하고요. 뭐 비린맛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쫄깃쫄깃하고 그 바다 냄새와 회의 감칠맛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이 서울에서는 좀 만나보기 힘든 나물도 좀 눈길이 가는데 엄나무도 먹어보겠습니다. 이 엄나무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요. 쌉쌀 고소. 요즘은 생선구이 정식을 먹어도 6,000원에 이렇게 큰 생선구이가 안 나오는데 생선 살 좀 보십시오. 생선하고 김치에 밥만 있어도 6,000원이면 싼 건데 근데 아무리 바닷가는 저지만 이렇게 그냥 막 퍼져도 남는 게 있을까 그냥 궁금해요. 쿰쿰하게 잘 익은 그냥 막 손으로 서걱서걱 묻힌 그 투박한 김치 맛. 그런 말에도 매운 고추를 송송송 썰어 넣으셔서 약간 매콤한데 계란말이는 좀 짜요. 꼭 밥이랑 드세요.
금세 밥 한 공기 뚝딱 했습니다. 첫 번째 착한 가격 식당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 지금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을 만나러 가보시죠. 두 번째 착한 가격 식당은 바로 3,000원 팥죽 전문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산 팥만을 고집하여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팥죽을 끓여내는 박수자, 이재용 부부.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짜잔! 착한 가격 식당 별 3개 만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수자가지고 그냥 딱 찍어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거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좋게 또 평가해 주시니까 이런 보람으로 또 열심히 또 잘 맛있게 해주세요. 팥죽 한 그릇에 착한 정성을 담아온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랍니다. 이제 착한 가격 식당 명패를 전달할 마지막 식당.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희 기자입니다. 100% 국내산 콩물에 직접 뽑은 변, 두 내외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6,000원 콩국수를 판매하던 곳입니다. 네, 우리 사장님 내외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선물은 뭐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뭔 선물? 아닙니다. 자,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내외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짠! 착한 가격 식당 별 3개의 만점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무겁습니다. 목숨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별 3개나 받았어요? 별 3개가 만점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소감이 어떠세요? 또 막상 이렇게 감개무량하죠. 감개무량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푸짐한 양을 자랑했던 가성비 값 식당들.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겠다는 마음. 내 이웃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이 따뜻한 진심이 식당을 찾는 많은 손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착한 가격 식당들의 따뜻한 마음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전국 곳곳에 숨은 식당들을 찾아서 두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